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8월 6일 일요일입니다. 8월 7일 월요일부터 8월 11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정말 무지 더운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, 그러다 보니까 또 종목들을 찾게 되는 주말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제가 내일 이후에 좀 매수해야 될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오늘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먼저 지난 주말 마감되었던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시장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가 0.36% 정도 하락을 했고, S&P 500 지수 0.5%대, 다우존스 0.4%대 하락을 했습니다.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도 장중에 0.8%까지 상승을 했었고요. 나스닥 지수도 장중에 1.1%까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S&P 500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0.85%까지 상승을 했어서 좀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여서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고용보고서의 결과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달러 약세, 그리고 또 금리 하락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. 장 후반 들어서 이제 좀 추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 애플이 4%대 하락하는 등 좀 좋지 못한 종목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좀 시장 자체 아쉽게 좀 마감을 했었는데요. 이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지금 시장은 박스권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장 초반 상승을 뒤로 한 채 좀 장 후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다는 점이 내일 분명 국내 주시장에 약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. 또 역으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였어요. 그런 부분들이 내일 또 외국인들의 수급에 변화로 작용을 할지, 그러면서 내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될지,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좀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시장 지난주 보시면요, 지난 7월 28일 금요일 날이 2608포인트였고요. 이번 금요일 날은 2602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. 주 초반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어요. 월요일, 화요일 날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, 수요일, 목요일, 금요일 소폭 조정을 보이면서 일단 시장은 다시 또 제자리로 온 모습이에요. 그래서 주 초반에 상승을 하고 주 후반에 다시 또 제자리로 온 모습인데, 결국은 이게 박스권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박스권에 대한 시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, 특히나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지금이 좀 휴가철입니다.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보면 이제 다다음 주는 또 8월 15일 광복절과 함께 8월 14일 월요일 징검다리 연휴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뭔가 사실 관망을 하는 게 바람직한 시장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그런 가운데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았던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. 그리고 또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그게 노출이 된 이후에 3분기 턴어라운드가 될 그런 종목들도 좀 발굴을 하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내일 이후 시작될 한 주일 동안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, 8월 10일 목요일에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다음 FOMC 회의가 9월 19일에서 20일에 있는데요. 그 전에 이제 8월 물가지표 발표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, 이 물가지표가 금리에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좀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요번에 발표될 7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있다는 거예요. 최근에 국제유가도 또 상승을 했고, 그러면서 7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3.3% 정도 올랐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달에 3%보다 좀 오른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, 그래서 시장이 예상대로 물가지표가 나온다면 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, 그런 기대감이 악화될 수 있고요. 그래서 또 8월 물가지표 한 번 더 살펴보자, 이런 좀 관망 심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연준이 일단 금리 인상을 끝냈다고 좀 선언을 하기는 이른 물가지표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도 결국 시장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. 여기서 이렇게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
없을 것이고요. 뭐 다시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박스권 하단부는 또 매수의 기회로서 작용을 하면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번 주에 이제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좀 나올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일단 예상되는 발언은 지표를 좀 더 지켜보면서 9월 FOMC까지는 지켜보자. 그런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만 뭐 일단은 뭐 발언들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피치사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한 부분이 2011년도에 S&P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하고 나서 좀 주가 폭락세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. 좀 2011년도는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뭐 남유럽 재정위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겹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주식시장이 좀 좋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고, 그래서 지금 상황은 2011년과는 좀 다르다,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, 그래서 좀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다. 만약에 이게 정말 악재라면은 아마 금요일날 또 폭락을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미국 시장도 폭락을 했을 거고요. 그래서 이제는 좀 피치사의 신용등급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었고, 뭐 시장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박스권이다. 이게 가장 좀 큰 부분이고요. 박스권 내에서 휴가철을 맞이해서 좀 쉬어가는 움직임, 그럴 때 좀 종목들을 잘 정비하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좀 그런 시기로 작용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그래서 종목들을 좀 봤는데요.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심택 같은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심택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. 2분기 영업이익이 216억 정도 적자를 발표했습니다. 뭐 시장 예상치가 한 213억 정도 적자였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를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적자에 대한 실적은 노출이 되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39억 원 정도 나면서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고, 4분기에는 수익성 개선되면서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. 이 부분은 이제 회사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발표를 했던 부분이에요. 실제로 회사에서 목표라던가 이런 부분들 발표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너무 100% 믿을 필요는 없겠지만, 어쨌든 3분기 이후에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본다면은 주가는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 가격대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, 결국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또 주가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틀 동안 좀 양봉을 만들어 줬습니다. 이런 분위기 살펴보시면 지금 이렇게 21선을 깼다가 회복을 할 때, 이때 매수를 하면은 그래도 좀 수익이 났고요.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또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좀 수익이 나면서 적어도 한 4만 원대까지, 적어도 10% 이상의 수익률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,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심택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고 말씀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또 기판 수주가요, 매출 발생에 한 1에서 4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제 적자였지만 하반기에는 수주했던 부분들이 또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, 이런 부분들도 투자에 대한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요, 넥센 타이어를 한번 보고 싶어요. 넥센 타이어가 수요일에 갑자기 7%대 급락을 했고, 뭐 목요일과 금요일에 또 조정을 받았는데, 역시 마찬가지로요, 좀 다시 또 한번 살자리에 온 것 같아요. 이 121선 자리 살자리에 왔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타이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바늘 갔는데 실 간다, 자동차 실적 가는데 타이어 실적 간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2023년도 뭐 3분기에도 수익성은 상승을 할 것이고, 계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넥센 타이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딱 지금 자리에 어쨌든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121선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만 나오지 않는다면 뭐 월요일, 화요일 뭔가 양봉이 나왔을 때는 한번 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조선주들도 또 좋은 자리예요. 그래서 현대중공업, 지금 조선주들도 사실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
7월 27일 날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자리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또 사면은 조선주들은 뭐 충분히 이 신고가를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일도 선고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.